안녕, 재윤이야. 지금 중동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어. 뉴스만 틀면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고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지. 2026년 오늘 가뜩이나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버티기도 벅찬데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우리 숨통을 아주 꽉 조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지금 당장 뭐 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니까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종잣돈 털어서 종로 금은방으로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지?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 진짜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손발이 벌벌 떨릴 거야.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안전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말이지. 그런데 어쩌지? 너희가 지금 꼭대기에서 숨 헐떡거리며 사들이는 그 금, 강남 빌딩 부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아주 비싼 값에 너희한테 기분 좋게 떠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거 알고 있어? 축하해. 너희는 방금 그들의 완벽한 호구, 아주 훌륭한 탈출용 총알바디가 되어준 거야. 다들 전쟁이 나고 경제가 무너지면 무조건 금이 최고라고 떠들어대잖아. 은퇴자금 싹 다 긁어 모아서 금부치로 바꾼 다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면 노후가 안전할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려. 환율이 미친듯이 요동치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헬조선에서 쥐꼬리만한 시드머니로 남들 따라 최고점의 금을 덥석 무는 것만큼 완벽한 자살 행위는 없어. 오늘 내가 확실히 팩트 폭행해줄게. 진짜로 피 튀기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금이냐 달러냐? 우리처럼 배경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남기 위해 피난처로 삼아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낡아빠진 금융상식을 오늘 내 손으로 완전히 박살 내줄 테니까 내일 아침 당장 빚내서 금 사러 갈 생각이었다면 당장 멈추고 이 영상 끝까지 봐. 남들 다 피눈물 흘릴 때 진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 2026년 대한민국 꼬라지를 한번 제대로 직시해보자.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12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미친듯이 널뛰고 있어. 뉴스에서는 연일 중동 위기니 글로벌 공급망 붕괴니 떠들어대는데 그게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장 내 지갑을 열고 계좌 잔고를 확인해봐. 스마트폰 켜서 환율창 한번 들여다볼래? 1달러에 1,400원은 이제 기본값이고 1,450원, 1,500원을 향해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질주하고 있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현실 감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원자재 싹 다 수입해서 가공해 팔아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 폭등은 그냥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야. 이건 내 통장에 꽂힌 돈의 가치를 강제로 찢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당장 마트 가서 사과 한 알 집어 들어봐. 배달앱 켜서 치킨 한 마리 시키려고 해봐. 배달비까지 합치면 이제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4만원 시대야. 내 월급은 작년이나 올해나 쥐꼬리만큼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 상승, 이 망할 인플레이션은 벌써 내 통장 잔고를 반토막 내고 있어. 네가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윗사람 눈치 보고 열심히 갓생 살아서 뼈 빠지게 모은 그 소중한 종잣돈, 그 돈이 은행 통장 안에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가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이야. 특히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어버린 우리 은퇴자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아등바등 살아보려는 우리 MZ세대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숨막히고 무서운지 뼛속까지 찌릿하게 느끼고 있을 거야. 평생 기성세대가 시키는 대로 회사에 충성하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청약통장 부으면서 살면 당연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총소리 한번 울리고 지독한 물가 상승이 쓰나미처럼 덮치니까 지금 꼬라지가 어때? 강남의 빌딩 가진 진짜 부자들은 자산 가치가 방어돼서 끄떡없지만 우리처럼 월급쟁이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둔 돈으로는 10년은커녕 당장 3년 버티기도 간당간당해진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헬조선의 피눈물 나는 현실이야. 게다가 몇 년 전 남들 따라 영끌해서 샀던 아파트 대출 이자는 이 미친 금리 속에서 매달 목을 졸라오고 있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중이야. 노예 마인드로 커피값 아껴 쓰자, 적금 들자, 이런 낭만적이고 순진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데 아직도 1금융권 예금이자 2% 남짓에 목숨 걸고 안도하고 있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데 고작 찢어진 종이배 하나 띄워놓고 나는 안전할 거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꼴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극한의 공포에 질려서 미친듯이 찾는 게 뭐야?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직접 만질 수 있고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는 금이야. 국가가 망하고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금덩이는 남는다는 그 맹신. 그런데 진짜로 그 무거운 금덩어리가 2026년 이 미쳐 돌아가는 지옥에서 너와 내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줄 완벽한 구명조끼일까? 지금부터 내가 그 환상을 무참하게 박살 내줄게.
자, 이제 너희가 그토록 맹신하는 실물 금이라는 함정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자. 다들 위기에는 금이 최고라고 하니까 종로 귀금속 상가에 가서 번쩍이는 골드바 하나 딱 받아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당장 내일 미사일이 떨어져도 이 금고에 하나면 내 가족 굶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든든함이 밀려올 거야. 근데 팩트를 말해줄까? 그건 완벽한 착각이고 너희는 방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파놓은 가장 악랄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계산기 한번 제대로 두드려보자. 네가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1,000만원어치 실물 금을 사는 그 순간 네 피 같은 종잣돈의 15%에서 20%가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증발해버려. 거짓말 같지? 내가 정확히 쪼개서 설명해줄게. 첫째, 부가세 10%. 대한민국에서 실물 금을 살 때는 무조건 10%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해. 네가 1,000만원을 내면 100만원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세무서로 직행하는 거야. 둘째, 세공비와 유통마진. 금을 덩어리나 반지로 만들고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지. 이게 대략 5% 정도 돼. 셋째,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야. 네가 금을 살 때 가격과 바로 다음날 그 금을 다시 팔 때 금은방 주인이 쳐주는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고? 네가 1,000만원을 주고 금을 사서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금의 실제 가치는 8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금값이 가만히 있어도 네 자산은 이미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적자로 시작하는 거라고. 즉 네가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국제 금값이 지금 이 미친 최고점 가격에서 최소한 20%는 더 폭등해 줘야 한다는 뜻이야. 지금 2026년 이미 금값이 온스당 사상 최고치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20%가 더 오른다고? 전쟁이 3차, 4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서 전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불가능한 수치야. 결국 너는 본전도 못 찾고 매일 아침 국제 금시세만 쳐다보면서 끙끙대다가 나중에 진짜 급전이 필요할 때 헐값에 넘기게 될 운명이라는 거지. 보관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집에 굴러다니는 깡통에 넣어둘래? 아니면 은행 대여금고 빌릴래? 그것도 다 유지비용이야. 도둑 맞을까봐 명절에 시골 내려갈 때도 맘 편히 못 갈걸? 위기가 오면 현금화하기 쉽다고 맹신하지 마. 막상 경제 위기 터져서 당장 생활비가 없고 아파트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금은방으로 달려가 봐라. 금은방 주인이 내 사정 봐주면서 제값 쳐줄 것 같아? 절대 아니지. 아이고 손님, 지금은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현금이 말랐네요. 시세보다 10% 더 빼주시면 사드릴게요. 이런 후려치기를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팔아야 하는 게 현실이야.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은행 PB들이 넥타이 메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 방어를 위해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합니다. 라고 점잖게 떠드는 거 맹신하지 마. 그 사람들은 너희가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자기들이 미리 바닥에서 사둔 금을 비싸게 넘길 엑시트 전략을 짜고 있으면서 너희 같은 흑우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희는 그들의 완벽한 유동성 공급원, 즉 탈출을 위한 재물이라고. 명심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금은 훌륭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역사가 증명한 화폐지.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실물 형태로 그것도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꼭대기에서 덥석 물어버리는 너의 그 얄팍한 투자 방식이 완벽한 쓰레기라는 거야. 실물 금은 이자도 주지 않고 배당금도 없어. 그냥 네 금고 안에서 노랗게 빛나고 있을 뿐이지. 네가 그 돌덩이를 쥐고 안도하는 동안 진짜 부자들은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현금 흐름, 즉 불로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어. 생각해봐. 네가 그 실물금에 묶어둔 돈이 금고 안에서 숨만 쉬고 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계산해봤어? 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우량 자산들이 공포감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진짜 스마트한 돈들은 피를 철철 흘리는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들을 줍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황금 돌덩이를 안고 15% 손실을 메꾸기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가 나라 살리겠다고 장롱 속 금부치, 돌반지 다 꺼내서 바쳤던 그 순진했던 시절 기억해? 그때는 나라라도 구했지. 하지만 지금 2026년 이 각자 도생의 헬조선에서 너희가 꼭대기에서 사들이는 금은 아무도 구하지 못해. 오직 너의 계좌만 완벽하게 파괴할 뿐이야. 금은방 사장님과 세무서만배 불려주는 아주 충실하고 착한 호구 노릇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자, 방금 내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산수, 실물 금을 사자마자 15% 손실을 본다는 그 명백한 팩트를 알려줬어.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미친 짓을 멈추지 못할까? 왜 아직도 금은방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금거래소 서버는 매일같이 다운되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병들게 만든 대한민국 특유의 끔찍한 심리적 질병 때문이야. 오늘 나는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볼 생각이야. 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리더라도 끝까지 들어. 병을 고치려면 일단 골문 상처부터 잔인하게 도려내야 하니까.
첫 번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 바로 비교 문화와 군중 심리야.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허비하며 살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철저한 계획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은 그 지독한 공포감에 쫓겨서 살아가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단톡방을 한번 봐봐. 동네 아줌마들 모임방, 대학 동기방, 회사 동기방 할 것 없이 온통 난리야. 누군가 나 어제 종로 가서 금 한 양 샀어. 뉴스 보니까 전쟁 더 커진대. 환율 1,500원 돌파하면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래 라고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 그 방에 있던 수십 명의 이성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마비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나만 빼고 남들이 다 부자가 돼서 나 혼자만 상대적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그 끔찍한 공포.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이성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거야. 옆집 철수 엄마가 금을 샀다니까 나도 안 사면 내 자식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내 노후가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은 거대한 착각에 빠지는 거지. 투자는 외롭고 냉혹해야 하는데 우리는 투자를 마치 동호회 야유회 가듯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하고 있어. 두 번째,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속도로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빨리 망하게 만드는 주범, 바로 빨리빨리 문화야. 우리는 뭐든 진득하게 기다리는 걸 못해. 자리에 앉아서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글로벌 것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율과 달러 인덱스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인내심이 1도 없어. 그냥 당장 눈앞에 위기가 터졌다고 하니까,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당장 내 손에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금을 살 때 떼이는 부가세 10%, 세공비 5%. 그런 팩트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빨리 안 사면 내일 당장 금값이 폭등해서 영영 못 살 거야 라는 조급함이 뇌의 통제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니까. 이 빨리빨리 병은 투자의 세계,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야. 위기 상황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체스판 전체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불타는 집을 보며 가장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숫덩이가 되는 꼴이지. 세 번째로, 내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 바로 우리 MZ세대들의 씁쓸한 현실과 엇나간 선택이야. 평소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값 몇천 원 아끼겠다고 탕비실 믹스커피 훔쳐먹고 중고거래 앱에서 1,000원, 2,000원 깎아가며 이른바 갓생을 산다고 눈물겹게 노력하잖아. 그러다가 주말에 한 번씩 소확행이랍시고 오마카세 한번 다녀오거나 호캉스 가서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며 비참한 현실의 스트레스를 풀지. 그렇게 피코딱지처럼 모은 돈,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으로 모은 그 소중한 종잣돈을 전쟁이라는 단어 하나, 위기라는 기사 한 줄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있어. 더 끔찍하고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그 종잣돈조차 부족하니까 기어코 대출을 끌어다 쓴다는 거야. 불과 몇 년 전 부동산 폭등기에 벼락거지 안 되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으던 그 망할 영끌의 망령이 이제는 주식과 코인을 넘어 기어이 금으로까지 옮겨 붙었어. 이자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이너스 통장 뚫고 신용대출까지 풀로 당겨서 비투를 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2026년 헬조선의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대체 몇 프로야? 6%? 7% 우습게 넘어가지. 그런데 그 고금리 빚을 내서 살 때부터 이미 마이너스 15%가 확정되어 있는 실물 금을 역사상 최고점인 꼭대기에서 산다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놓고 자살 버튼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매달 돌아오는 살인적인 대출이자는 내 숨통을 뱀처럼 서서히 조일 거고 금값은 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매일 밤 피가 마를 텐데 넌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 거야? 은퇴자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참해.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고 윗사람 비위 맞추며 억지로 마신 폭탄주에 가니 다 망가지면서까지 꿋꿋하게 지켜낸 퇴직금. 그 피 묻은 노후 자금을 도대체 왜 실체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엉뚱한 금은방 주인 배 불리는 데 가져다 바치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거의 전쟁과 가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묵직한 실물이 아니면 절대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 그때 나라 살리겠다고 집집마다 장롱 속에 있던 금가락지 돌반지 꺼내서 바치던 그 기억 때문에 역시 최후의 보루는 금이다 라는 맹신이 종교처럼 자리 잡은 거지.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과거처럼 쌀독 밑에 금가락지 몇 개 숨겨놓는다고 해결되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재난이 아니란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그 알량한 체면 차리기와 생각 없이 남들 따라하는 짓거리 좀 당장 집어치워.
자본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진짜 부자들, 상위 1%들은 위기가 오면 절대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시장 바닥으로 가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대중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가장 차갑게 미소 짓지, 조용히 현금을 확보하고 환율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으면서 너희 같은 흑우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집어던진 진짜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을 완벽한 준비를 해. 너희가 종로 귀금속 상가 앞 길바닥에서 줄을 서서 땀 흘리며 금괴를 사고 있을 때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뱅킹 룸에 앉아서 달러화 자산과 미국 국채 그리고 글로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시스템에 조용히 돈을 세팅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들이야. 감정에 휘둘리고 옆집 아줌마의 근거 없는 정보에 흔들리고 얄팍한 비투와 영끌로 도박을 할 여유 따위는 우리 인생에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아. 이 무서운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덫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면 너희는 다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평생 누군가의 훌륭한 총알바디로 전락하게 될 거야. 그걸 진심으로 원해?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가마솥단의 개구리처럼 내 계좌 잔고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싶냐고. 자, 지금까지 팩트로 실컷 두드려 맞았으니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당장 내 소중한 종잣돈 어디로 대피시켜야 하냐라고 화면에 대고 소리치고 싶을 거야. 그래, 비판만 하고 대안을 안 주면 그건 그냥 훈수 두는 꼰대지. 지금부터 2026년 이 끔찍한 전쟁통과 인플레이션 지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생존 키트를 꺼내줄 테니까 귀 열고 똑바로 들어. 첫 번째 생존 키트, 바로 영원한 킹 미국 달러야. 아까 내가 환율 폭등한다고 징징대지 않았냐고? 달러가 비싼데 왜 사냐고. 잘 들어? 전 세계가 피 터지게 싸우고 경제가 무너질 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결국 기축통화국인 미국뿐이야.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럽 경제가 박살나도 전 세계 자본은 가장 크고 안전한 벙커인 달러로 미친듯이 몰려들어. 위기가 깊어질수록 원화 가치는 쓰레기가 되지만 네가 쥐고 있는 달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방어막이 돼. 환전 수수료 아깝다고? 실물금 살 때 뜯기는 15% 수수료에 비하면 달러 환전 수수료는 그냥 애교 수준이야. 정환전 수수료도 아까우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연동 ETF를 사면 그만이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최고의 유동성, 그게 바로 달러의 진짜 힘이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금을 사야겠다. 내 포트폴리오에 금이 없으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는 금무새들 있지? 좋아, 금사. 위기 해칭용으로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담는 건 아주 훌륭한 전략이니까. 그런데 제발 종로 귀금속 상가로 달려가지 말고 당장 내 스마트폰을 켜서 증권사 앱부터 열어. 우리가 써야 할 진짜 무기는 바로 ISA 계좌와 연금 저축이야. 이 마법의 계좌들 안에서 멍청하게 실물금을 사는 게 아니라 KRX금, 현물이나 미국금 ETF를 사라고. 네가 스마트폰 버튼 몇 번 눌러서 금 관련 ETF를 사는 순간 아까 말했던 부가세 10%, 세공비 5% 따위는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어. 국제금 시세의 상승분을 그대로 다 먹는 거라고. 게다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매년 연말정산할 때 국가에서 네가 낸 세금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현금으로 토해내줘. 금값 올라서 돈 벌고 세금 안 내서 돈 굳고 연말정산으로 보너스까지 받는데 도대체 왜 길바닥에서 수수료 뜯기면서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오냐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진짜 스마트한 놈들의 방식이야.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생존 키트, 달러와 금은 훌륭한 방패야. 하지만 헬조선에서 완벽하게 탈출해서 네가 그토록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방패만으로는 부족해. 적의 심장을 찌를 날카로운 창이 필요하다고. 그 창이 바로 미국 우량 주식 ETF야.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 ETF 같은 것들 말이야. 지금 전쟁 나서 주가 폭락한다고 난리지? 바보들아. 그때가 바로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전 세계 1등 기업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미친 기회야. 금고에는 내 금고 안에서 1000년을 놔둬도 새끼를 치지 않아. 100g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100g일 뿐이야. 하지만 미국 우량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고 그 돈을 주주인 너에게 배당금이라는 불로소득으로 꼬박꼬박 꽂아줘.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옥철에서 조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지. 이 배당금을 받아서 술 사 먹지 말고 다시 그 ETF를 사는데 재투자해봐. 그때부터 자본주의의 최고 마법인 복리의 톱니바퀴가 미친듯이 돌아가기 시작해. 처음엔 눈덩이가 작아서 티도 안 나겠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복리의 눈덩이는 내 월급을 가볍게 뛰어넘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서 내 계좌를 꽉 채워줄 거야.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를 떠올려봐. 그때 세상 망한다고 주식 다 팔고 은행 예적금으로 도망친 사람들 어떻게 됐어? 결국 자산 폭등기 때 벼락거지 돼서 피눈물 흘렸잖아.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상 항상 부의 대이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완벽한 찬스였어. 2026년 지금 벌어지는 이 중동발 위기도 결국 지나갈 거야. 하지만 이 위기가 끝났을 때 남들처럼 수수료 잔뜩 탄 금가락지나 끌어안고 있을 건지 아니면 복리로 굴러가는 거대한 달러 자산 시스템을 소유한 자본가가 되어 있을 건지는 바로 오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 두려워할 시간에 증권 앱을 켜고 시스템을 세팅해. 그게 유일한 생존법이니까. 오늘 내 이야기가 좀 뼈아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너희에게 이 차가운 현실을, 넥타이 맨 전문가들이 숨기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언론과 금융사들은 공포를 팔아서 너희의 소중한 종잣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심해. 전쟁이 나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 헬조선에서 수수료 덩어리인 실물금을 꼭대기에서 덥석 무는 건 완벽한 자살 행위야. 위기일수록 가장 차가운 머리를 유지해야 해. 진정한 안전자산은 내 장롱 속에 처박힌 무거운 금덩어리가 아니라 전세계 자본이 몰리는 달러와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너에게 복리로 돈을 벌어다주는 미국 우량자산 시스템이야. 내일 아침 빚을 내서라도 금은방으로 달려갈 생각이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내 자산 포트폴리오부터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 그리고 내 말도 무조건 믿지 마. 내가 오늘 말한 수수료율, 세금, 연금저축 혜택 전부 네가 직접 찾아보고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봐. 지식이 없으면 평생 남의 총알바디와 호구로 전락하지만 지식이 있으면 이 지옥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키를 쥐고 살아남는 선장이 될 수 있어. 오늘 내 팩트 폭행이 좀 매웠거나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금융 시스템에 속아왔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가식 다 빼고 뼈 때리는 진짜 생존 금융 지식만 알려줄 테니까.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아주 많거든. 재윤이었어. 반드시 살아남아라.